네, 제약바이오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건 신약도 신약이겠으나 일자리 창출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석박사, 연구직 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일 텐데요. 바로 어제 이와 관련한 이 과제, 현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그 자리에 대한 취재 기자 연결해서 만나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이부 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 바로 어제 좀 있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 어떤 주제로 또 오고 갔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제 고용 있는 성장, 제약바이오 일자리 창출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제3회 MTN 제약바이오 포럼이 열렸습니다. 제2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 5개년 종합계획이 지난해 발표됐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정부는 2020년까지 제약산업에서 1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런 세부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시아의 제약 강소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제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를 살펴보고 또 올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말씀 주신 싱가포르 사례가 궁금합니다.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싱가포르가 어떤 점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전해주실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는 제약 강소국으로 꼽혀요. 네. 네, 이유가 뭐냐면은 GDP 비중에 있어서 제약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4%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도 안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싱가포르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싱가포르가 제약 산업에 있어서의 강소국으로 성장하게 됐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벤자민 시트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청 상임이사는 예산 투입, 막대한 예산 투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o technically, when you look at it, about almost 28% of our national R&D spending goes into health and biomedical sciences. And this does not include education, research training, as well as innovation and enterprise. So when you put it all together, maybe as much as 40% of the national R&D goes to the health and biomedical sciences.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있는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이게 R&D뿐만 아니라 생산시설도 모여있는 클러스터인데요. 여기에 글로벌 제약 기업들을 대거 유치했습니다. 로슈, GSK 등 글로벌 10대 제약 기업 중 7개가 여기에 싱가포르에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네, 제약 강소국답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 글로벌 제약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것들을 내세웠나요? 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예를 들어서 법인 세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2%인데 싱가포르는 17.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제약사가 첨단 기술 선도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아니면 5에서 10% 정도로 감면을 받아요. 네. 여기에 더해서 공장 건설 비용에 있어서도 세액 공제를 해주고 R&D에 있어서도 세제 혜택을 주면서 굉장히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해놓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있어서도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학 쪽 전공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부는 너가 해외 유학을 가고 싶으면 국비로 지원을 해주겠다. 대신 너가 돌아왔을 때 이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일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재도 해외에 뺏기지 않고 자국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R&D 투자액도 상당하고 여기에 법인세 혜택까지 주고 그리고 계속된 R&D 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움직임들 분명히 제약 강소국으로 싱가포르가 거듭나는 데는 큰 몫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정부도 뭐 이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제약 바이오 육성에 좀 강한 의지를 또 새 정부 들어서 더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지원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역 5개년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네. 정부는 4,3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랍니다. 올해. 그런데 여기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그 인공지능과 같은 그 첨단 ICT 기술을 신약 개발에 써서 좀 신약 개발의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네. 오늘 이슈로 나온 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좀 예산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서 현장 실무형 인력을 적극 양성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지금 학계와 좀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뭐 여기도 해서 김주영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이 어제 연사로 나와가지고 올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들은 기존 제약뿐만 아니라 바이오 인력이 부족을 하다. 근데 이 바이오 인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제약 그 지식뿐만이 아니라 실무에 좀 강한 인재를 만드는데 좀 프로그램을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벤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바이오 벤처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산업 혁신 창업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제약 바이오 벤처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주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이나 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슈가 되면 당연히 좋은 소식이겠죠. 하지만 또 실무와 정확히 실무진에서 원하는 것과 또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목소리도 좀, 업계 반응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업계에서는 또 어떤 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일자리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 쓸만한 인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뽑고는 싶은데 뽑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학교와 이 기업이 인적 교류를 해서 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이오 벤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약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호흡이 길잖아요. 네. 신약 만드는데 10년 정도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좀 성장 단계마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정책이 좀 단계별 맞춤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는 늘고 있어요. 투자 열풍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자는 늘고 있는데 신규 바이오 기업을 발굴하거나 지원하는 자금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회장이 마련됐고 관련해서 또 어떤 이슈들이 오고 갔는지 정영 기자께서 좀 잘 취재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 논의회장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산업 2부 정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